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문경과 안동 예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안동이 51.9mm, 문경이 31mm, 대구는 12.5mm를 기록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엔 5에서 40mm, 내륙 지역엔 10에서 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내일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와 안동 예천 신도청 지역은 많은 공공기관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커지는 외형만큼이나 각종 인프라 시설도 확충되고 있는데 정작 주민 생활과 또 주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안전시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기술 등 12개 공공기관의 입주로 김천 혁신도시의 인구는 18,000여 명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8천여 세대, 25층 이상의 공공기관들도 있다 보니 화재 및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해 도심에 위치한 김천 소방서는 당초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곽지인 양천동으로 이전 계획이 변경됐고 김천시가 매입한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에는 119 안전센터 대신 공공도서관 건립이 검토 중입니다. 구도심 공동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론을 정이 없고 그쪽으로 가는 걸 거부해가지고 계획이 변경이 된 상황이죠. 김천 혁신도시로부터 현재 김천 소방서나 새로 이전할 양천동 예정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5km 안팎. 화재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확보를 장담할 수 없어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너무 고층 아파트다 보니까 그 안전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한 안동 예천 신도시에도 소방서가 없기는 마찬가지. 10만 명의 자족 도시를 목표로 각종 인프라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은 외면한 셈입니다. 경상북도는 도청 이전 1년이 훨씬 지난 최근에서야 119 센터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단독 소방서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이렇게 뽑아내는 게 지금 힘들어서 지금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들이 신도시 건설 초기에 외형 키우기에만 급급하면서 정작 주민 생명을 담보하는 안전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공무원 공로연수 문제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공무원 공로연수를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노하우 전수를 위한 제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연합은 조직적, 반강제적인 공무원 밀어내기와 인사 당겨쓰기를 즉시 중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올 연말까지 대구공항 국제선 입국장과 출국장에 각각 2대씩 모두 넉 대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심사대 설치는 대구공항의 국제선 승객 수가 2013년 14만 명에서 올해 1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급증한 때문입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는 승객의 여권과 지문, 안면만으로 12초 안에 출입국 심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대구 경실련이 대구시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지난해 기준 지역 시내버스 1,590여 대의 81%인 1,290여 대가 뒷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고열 내구성이 약한 재생 타이어 사용으로 시내버스 뒷바퀴 파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산정 기준을 안전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가 조사한 7월 대구와 경북 제조업 업황 BSI, 즉 기업경기 실사 지수는 평균 78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점인 10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북은 82로 8포인트 오른 반면 대구는 61로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비제조업 업황 BSI도 평균 74에 그쳤는데 대구는 9포인트 하락, 경북은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조업 경영 애로 사항은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경쟁 심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 일대 모텔에 침입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 모텔에 침입해 투숙객이 잠든 사이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0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휴대용 정보통신기기의 불법 취득과 유통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휴대용 IT기기의 강절도 행위를 비롯해서 IT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유출, 이를 이용한 금품 갈취 행위, 불법 취득한 다른 사람의 IT기기를 거래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등 휴대용 IT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역의 19개 진보시민단체는 오늘 무구천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산강 수은 오염 사태가 드러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오염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무구청 오염 원인 조사 용역 결과 전체 23개 지점 가운데 17개 지점이 4등급 기준을 초과했고 최고 지점은 916mg으로 환경부 기준의 13,000배가 넘었는데도 포항시가 형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